B형 소스를 열어보시면 되겠어요. 시트는 제 앞에 시트, 기본 작업 원 시트에서 할 거고요. 예, 줌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그 문제지는 요거 보시면 됩니다. PDF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돼요. 예제 파일은 요거고요. A형 소스 예제가 열려 있어야 되고, 문제지는 요거고, 입력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요거 입력하는 것부터 기본 작업 원 시트에서 정확하게,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대소문자 같은 거 지켜야 됩니다. 대소문자도 지켜야 되고요. 입력을 해보시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혼자서 해가지고 채점 프로그램으로 채점하는 것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위치도 맞춰서 정확하게 입력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냥 다 입력해요. 여기는 그냥 컴마도 입력해요. 컴마도 입력해요. 여기는. 네, 그리고 가운데 맞춤은 꼭 해주세요. 다 잡고. 컨트롤 A로 다 잡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세요. 입력만 잘 하시면 돼요.
가운데 정렬하고 이쪽은 오른쪽 맞춤 해주세요. 이쪽은. 그건 맞춰야 되겠네요. 다른 거 글꼴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거든요. 문제에서 얘기가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다른 것들은 다 가운데 맞춤인데 여기는 오른쪽 맞춤이 돼 있잖아요. 이쪽은 오른쪽 맞춤.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세요. 숫자는. 그거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한 칸 띄우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칸 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그런 거 맞춰야 됩니다. 정답을 봐도 여기 한 칸 띄워져 있거든요. 이쪽에 정답을 봐도. 다 가운데 맞춤돼 있고 여기는 오른쪽 정렬돼 있고 정답을 봐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오른쪽 정렬하는 거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는 거를 좀 신경 써주시고요. 네, 됐으면 계속해서 기본 작업 투시트로 가보겠습니다. 해보죠. 기본 작업 투시트에서 이제 서식 바꾸는 거예요. A5에서부터 A6, 또 A7에서부터 A9 이런 영역들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또 지정한다. 보겠죠? 그럼 A5에서부터 A6를 이제 기본 작업 투시트에서요. 범위를 잡으세요. A5에서부터 A6 범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한번 이제 이렇게 병합을 했으면 다른 병합할 범위들은 잡고 F4 눌렀죠? 네. 잡고 F4 눌리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영역들을 다 그렇게 잡아 그 병합을 해주세요. 또 A10에서부터 A12도 비비면 여기도 F4. 네. 그리고 A13에서부터 또 B13도 잡고 F4.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다음에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C4에서부터 G4는 글꼴살 굵게, 채우기색, 필름색 노랑으로 하고 C4에서부터 G4까지 여기네요. C4에서부터 G4 여기를 잡으세요. 여기를 삼양마트부터 강화마트까지 글꼴을 굵게 해주시고요. 범위를 잡았으면 글꼴 홈탭에서 굵게 그리고 채우기색은 표준색 노랑 페인트통에서 노랑 색깔로 채워주시고요. 굵게 노랑 색깔. 그다음 계속해서 이제 C5에서부터 H13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하랍니다. C5에서부터 H13 범위를 잡을게요. 저처럼 이렇게 범위를 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요. 우리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하는 거 뭐였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천 단위 구분 기호 이렇게 0일 때도 0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천 단위 구분 기호 할 때 뭘 썼죠? 물론 컨트롤 1번 눌러서 이제 셀 서식 가가지고요. 범위 잡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으로 오세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천 단위 구분기호 넣으면서 쉼표 스타일로 천 단위 구분기호 넣었는데 0도 제로로 나와야 되거든요. 0개 해가. 그리고 뒤에 숫자 뒤에 개를 붙여라. 이런 거 할 때는 뭐 썼죠? 이 중에서 샵, 콤마, 샵, 0. 뭔지 아시죠? 샵, 콤마, 샵도 천 단위 구분기호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샵, 콤마, 샵은 0이 표시가 안 되죠. 0이 공백으로 표시됩니다. 근데 샵, 샵 0으로 하면 0도 0으로 표시가 될 수 있죠. 0은 0을 표시하고 샵은 0을 표시 안 하는 자리 표현이거든요. 샵 0 뒤에 개를 붙여주세요. 한글로. 단위 구분기호 샵 0으로 표시해야지 0일 때도 0이 나옵니다. 근데 뒤에 개를 붙이라고 했으니까 네, 개도 적어주세요. 심표 해도 되나요? 심표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천 단위 구분기호가 지키는 거죠. 이거 그대로 하세요. 이거 그대로. 샵 0. 다른 거 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네, 뒤에 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는 자동으로 붙을 겁니다. 앞뒤로 쌍따옴표 자동으로 붙을 거라서. 근데 원래 우리가 붙이는 게 맞긴 맞죠. 개 앞뒤로는. 네, 그래서 컨트롤 1번 눌렀을 때 샵, 콤마, 샵, 샵, 0개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왜 골뱅이 나왔어요? 골뱅이는 이제 이런 문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텍스트 뒤에 뭐 뭘 넣고 싶다. 예를 들어 짜장, 짬뽕 이런 거 뒤에 뭐 또는 앞에 막 뭘 붙이고 싶다. 그럴 때 골뱅이를 씁니다. 걔는 텍스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이쪽은 숫자들이잖아요, 방금. 얘네들은 숫자들은 골뱅이가 안 먹힌다. 골뱅이 개 해보세요. 되는가? 골뱅이 개 하면 안 되죠. 네. 텍스트일 때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만약에 볶음 짜장, 볶음 짬뽕 있잖아요. 볶음 짜장, 볶음 짬뽕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골뱅이. 네, 해보실래요? 시키지 않았지만 여기 앞에 볶음 짜장, 볶음 짬뽕, 볶음 비빔면으로 바꿔보세요. 범위 잡고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그럴 때는 샵, 콤마, 샵샵형 이런 거 안 되죠. 지표준 이런 거는 숫자만 대신 받아주는 애거든요. 아무리 내가 볶음 여기 앞에 잘 붙여도 볶음 이런 거 잘 붙여도 지표준이나 0, 샵 이런 애들은 숫자를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골뱅이를 써야죠. 골뱅이 앞에다가 볶음 이렇게. 그 차이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골뱅이가 이 문자를 대신 받아줍니다. 골뱅이가 짜장, 짬뽕 이런 글자를 대신 받을 때는 텍스트를 대신 받는 건 골뱅이죠. 다시 일반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천 단위 구분교를 넣기 위해서 원래 숫자 뒤에만 뭐 붙여라, 숫자 뒤에 개를 붙여라 했으면 제가 지표준을 썼을 거거든요. 지표준 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표준은 천 단위 구분교가 안 나오잖아요. 지표준 개 하면 이게 개는 붙지만 천 단위 구분교가 안 생기잖아요. 쉼표 스타일이 안, 이게 천이 넘는 게 없는데. 아무튼 천이 예를 들어서 넘어가는 게 있더라도 선이 넘어가는 게 있더라도 이렇게 쉼표가 안 붙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샵, 컴마, 샵, 샵 0을 샵, 컴마, 샵, 샵 0을 쓴 게 천단위 구분교 넣으려고 하고 이 쉼표 스타일 주려고 천단위 구분교를 쓰면서 이게 개를 붙이려고 샵, 컴마, 샵, 샵 0개로 했어요. 천단위 구분교 쉼표가 필요 없었으면 지표준이나 0을 썼을 거예요. 숫자를 대신 받아주는 거 얘네들. 뭐 근데 지표준하고 영하고 차이가 있나요? 예. 지표준은 이제 소수점 자리를 표현 못하죠. 근데 0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맞출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늘리고 싶어. 그러면 지표준은 소수점 자릿수를 못 늘리잖아요. 근데 0.00 뭐 이런 식으로 소수점 자릿수를 0.00 뭐 0.000 하면 소수점 자릿수 셋째 자리까지 넷째 자리까지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죠. 지표준은 이게 안 되거든요. 소수점 자릿수를 이렇게 막 늘리는 게 안 되잖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바꾸는 걸 해봤고요.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A3에서부터 H13 영역에 모든 테두리 적용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리고 또 바깥쪽, 굵은 바깥쪽 테두리 적용하라고. 제가 빨리 할 때는 이 표 한쪽에 찍고 컨트롤 A로 잡은 다음에 우리가 시험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거든요. 표 한쪽에 찍고 컨트롤 A로 딱 잡은 다음에 테두리 줄 때 제가 Alt 한번, 모든 테두리 줄 때 Alt 한번, H, B, A. 이게 모든 테두리입니다. 모든 테두리. 그리고 바깥쪽 굵은 테두리는요. Alt 한 번, H 한 번, B 한 번, T 한 번. 테이블 바깥쪽에. 이게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래서 타일드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범위를 잡은 다음에 컨트롤 A로 범위 잡은 다음에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Alt H, B, A가 모든 테두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Alt H, B, T가 굵은 바깥쪽 테두리 들어가고. 물론 그거를 여기 홈 탭에서 하셔도 좋죠. 홈 탭에서 여기 모든 테두리 주고 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나중에 줘야 돼요. 테두리를 적용하세요. 범위를 잡아놓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아마 모양이 지금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모양이 딴 데 클릭해 보았을 때 모양이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저처럼.
볼까요? 안 된 사람은 컨트롤 A로 잡고 모든 테두리 한번 주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나중에 주고 네. 차례대로 요거 한번 주십니다. 다음 B5에서부터 B12 이름 영역을 그 이름 정리하라고 하고 있네요. 제품명으로 이름 정리하는 거 아시죠? B5에서부터 또 B12까지를 잡으세요. 범위를. 왕짜장면에서부터 메밀면까지죠. 범위를 잡고 이름 상자에 직접 적어도 좋고 이름 상자에 직접 적어서 엔터를 해도 좋고 우리 정석대로 하자면 수식의 이름 정리하죠. 수식의 이름 정의로 해주시면 되네요. 범위를 잡고 하셔야 돼요.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정의를 클릭하셔서 이름은 제품명으로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제품명. 여기 이름 상자에 직접 적는 사람은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이름 상자에 제품명 적고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잡았을 때는 이렇게 제품명이라는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건 나중에 수식에서도 이제 불러 쓸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수식에서도 여기 잡으면 이렇게 제품명 이렇게 이름이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수식에서도 불러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름은 수식의 이름 정, 수식 이름 정의로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름이 잘못됐을 때는 이름 관리자에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잘못 이름을 정의할 수도 있잖아요. 이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서 이름을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5번인데요. H7에는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하고 이런 거 한 적 있죠? 메모 서식에서 자동 크기도 맞춤 설정하라고. H7로 가요. H7으로. 989개죠. 내가 찍은 곳이 H7이 맞나 헷갈리면 이름 상자를 봐보세요. 이름 상자에 셀 주소가 보통 이름 정의 안 돼 있으면 셀 주소가 나오니까요. 근데 H7에 와서 메모 넣는 건 어디서 하라고요? 저번에 메모는 제가 항상 그런 말 했죠. 검토 탭에서 하라고. 메모 삽입하고 항상 표시하는 것도 자주 나오거든요. 또 메모 항상 표시. 이런 것들은 검토 탭에서 해주세요. 검토 탭에 여기 메모 넣는 게 따로 있어요. 메모 그룹에서 하시면 돼요. 새 메모로 넣고 그리고 메모 모드 그 메모 표시 숨기기 이렇게 단추 눌러서 하시면 돼요. 그럼 해보죠. 여기 H7에 와서 검토 탭에 메모 그룹에 새 메모로 넣어주세요. 검토의 새 메모요. 메모의 내용은 문제에서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최고 인기 품목. 사용자 이름 지우고 넣으셔야 됩니다. 사용자 이름은 지우고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메모가 딴 데 클릭하면 닫히죠. 네. 근데 메모가 항상 표시되도록 하라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메모가 들어가 있는 곳에 찍어놓고 메모 표시 단추를 눌렀었죠? 그래서 검토 탭에서 하는 겁니다. 모두 표시 말고요. 딴 메모까지 표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메모 표시 단추 눌러주세요. 메모가 들어가 있는 셀에 가서 메모 표시를. 그러면 이 메모를 보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메모 자동 크기로 설정하라고 했고 자동 맞춤. 그거는 메모의 테두리 쪽을 찍어봐봐요. 메모 이런 테두리 쪽을 찍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또 메모 서식이 하여튼 서식 열 때는 컨트롤 1번으로 여세요. 셀 서식 열듯이. 메모의 테두리 쪽을 찍고 안쪽에 찍으면 글꼴밖에 못 바꾸거든요. 안쪽에 찍으면 이거밖에 안 나와요. 글꼴밖에 안 나와요. 그거 안쪽에 찍어놔서 그런 거니까 자꾸 테두리 쪽을 찍고 메모의 테두리 쪽을 찍고 컨트롤 1번 또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거기에서 맞춤 하면 자동 크기로 맞추는 거 있습니다. 이걸 하라는 소리입니다. 맞춤에서 자동 크기를 체크하십시오. 됐습니까? 그럼 확인해 보시죠. 메모 크기가 줄어들죠? 이렇게요.
네, 여기까지 해서 또 기본 작업 2시트 내용은 끝났고요. 이제 기본 작업 3시트로 가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3시트로 와보세요. A4에서부터 G15 영역에 대하여 직위가 주임이면서 첫 번째 조건이네요. 직위가 주임이면서 총 급여가 400만 원 미만 두 번째 조건이네요. 1, 2가 이 면서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엔드입니까? 오합니까? 이 면서 이고 그리고는 엔드 조건인 거 아시죠? 엔드 함수라는 말이 있네요. 이면서 이고 그리고 이런 거는 엔드 조건이죠. 네, 이거나 또는이면 오화 조건이고요. 엔드 함수를 써서 두 개 다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 스타일을 또 굵게 표준색 파랑으로 바꾼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항상 조건부 서식은 우리가 범위를 잡고 들어갔었죠. 문제에서 지정한 영역 A4에서부터 G15 영역을 잡아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범위를 잡고 들어가요. A4에서부터 G15 범위를 잡으세요. 주의사항은 위에 필드명은 포함되면 안 됩니다. 여기는 포함되면 안 돼요. 문제에서 근데 그걸 여러분이 판단할 필요가 없고 조건부 서식은 A4에서부터 G15 이렇게 영역을 반드시 주거든요. 문제에서. 그럼 그냥 그 영역만 잘 잡으시면 돼요. 괜히 헷갈려 할 필요 없어요. 영역이 적혀 있으니까. 잘 잡고. 그리고 홈 탭에 조건부 서식에 해규칙으로 옵니다. 홈 탭에 조건부 서식에 해규칙이요. 그래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라고 하고 있죠. 엔드 함수도 써야 되고 하니까요. 해규칙으로 와서 수식으로 작성하겠습니다. 해가지고요. 수식은 항상 는으로 시작하시고요. 는 엔드 가로 열고 엔드 가로 열었으면 조건 1, 조건 2 해가지고 가로 닫으면 되죠. 근데 조건 1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요. 직위가 주임이냐. 그리고 조건 2 같은 경우는 또 총급여가 400만 원 미만이냐 하는 거죠. 조건 1부터 작성합시다. 엔드에 가로를 꼭 여시고요. 직위의 제일 첫 번째 셀을 찍어요. 10호죠, 10호. 단 10호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달러가 앞뒤로 다 붙었네요. 네, 어디 앞에 달러를 지워야 됩니까? 어디를 없애야 됩니까, 달러를? 네, 행 번호, 4행 고정되는 거 안 되죠. C10만 고정돼야 돼요. C10만 고정돼서 얘가 내려갈 수 있게끔, 부장, 과장, 주임, 대리로 내려갈 수 있게끔. 4 앞에 달러를 지우기 위해서 F4를 하여튼 두 번 눌렀죠? 성션키 4번, F4 두 번 눌러주세요. C4를 찍자마자 F4번 키를 두 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C10만 고정될 수 있도록. 10만 고정시켜서 혼합 참조로 해야지만 내려가면서 직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위가 이꼴 뭐인 거? 이꼴 주임. 쌍따옴표 넣고 주임. 텍스트는 항상 수식에 사용되는 텍스트는 쌍따옴표를 필수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조건 1이고요. 컴마 됐고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또 어디를 클릭할까요? 네. 총급여가 400만 원 미만 하는 게 조건 2잖아요. 컴마 이후에 총급여의 제일 첫 번째 셀을 또 찍어요. G4죠? G4도 F4를 두 번 눌러야겠죠? 딱 봐도 알겠죠? 이제 절대 참조하면 안 된다. 이게 고정시키면 계속 붙어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내려가도록 G열만 고정시켜서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5, 6, 7, 8 내려가죠. F4를 두 번 누르세요. G열만 고정시키고, 그리고 그 총급여가 400만 원 미만이니 작다, 400만 원. 미만이니까 작다, 400만 원 하시고요. 공도 40만 원 하지 마시고요. 400만 원. 공 6개. 지금 C열만 고정, G열만 고정 잘했는지, 혼합 참조 잘 썼는지, 그리고 400만 원 공 6개 잘 붙였는지. 괄호를 닫아야겠죠, 끝에서. 오어에 대한, 엔드에 대한, 그 엔드에 대한 괄호를 닫아야겠죠. 괄호 닫는 거 신경 쓰고요. 이제 서식 바꿔봅니다. 서식 같은 경우는
글꼴을 굵게,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하나. 서식에서 굵게, 글꼴 색깔은 정확한 파랑 색깔로 하세요. 굵게, 글꼴색 파랑색. 됐으면 확인할게요. 네, 확인하면 바뀌는 게 있습니까? 두 명이 있습니까? 두 명? 네. 혹시, 안 바뀌는데 주임이고 뭐 400만 원 이상인데 안 바뀌었다. 400만 원 미만인데 안 바뀌었다. 그런 사람들은 범위를 잘 잡고 하셨는지. 그리고 안 된 사람은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로 가보세요. 안 나온 사람.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에 가보면 내가 만든 규칙이 있죠. 거기서 서식을 설정을 했는지, 여기에 지금 이런 서식이 들어갔는지, 이 서식이 안 들어갔네요. 보니까.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규칙 관리에 가서. 그거 더블 클릭해서, 네, 뭔가 잘못됐으면 수정하시면 돼요. 서식 안 넣은 사람은 서식을 눌러서 바꾸시고, 조건이 잘못됐으면 이 조건을 바꾸시고, 조건, 그, 여기에 보면은 조건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C 열만 고정을 했는지, 또 G 열만 고정을 했는지, 컴마는 잘 찍었는지, 괄호 잘 열고 닫았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세요. 네, 계속해서 이제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보죠. 계산 작업의 1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표 1에서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C13셀에 계산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점의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처리하라고 하고, 올림하는 함수가 뭐죠? 라운드 뭐? 네, 라운드 업이죠. 네. 올림하는 함수 라운드 업을 써야 될 거고요. 그리고 물론 뒷섬을 써야 되겠죠. 뒷섬은 이제 이거 말로만 이 두 개의 함수 써야겠죠? 맞나요? 그런 생각이 드나요? 네, 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젠 다 배웠잖아요. 우리 수업은 다 끝났어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일만 남았어요, 이제. 뒷섬, 라운드 업, 다 배운 함수들이죠. 라운드는 나중에 쓸게요. 자릿수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다 구해놓고. 뒷섬이 중요합니다. 그럼 뒷섬으로 우리가 지점이 동부냐 하는 게 조건이잖아요. 조건을 만족하는 내용의 매출액의 합계를 구해야 되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뭐 우리 디에버리지인가 썼죠? 네. 그거 할 때도 제가 항상 뭐라고 했냐면 조건은 고급 필터처럼 작성한다. 그 조건을 작성할 때 그 고급 필터를 떠올리시면 돼요. 뒷섬, 디에버리지, 뭐 디카운트 이런 애들 사용법은 다 똑같고요. 어, 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인데 표범위 데이터베이스가 표범위거든요. 표범위 필드 조건 이렇게 가는데 조건은 시트에 고급 필터처럼 작성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조건을 어디에 작성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문제에서 얘기가 있죠. 지금 뒷섬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건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조건은 문제에서 여기에 작성하라고 했네요. A12에서부터 A13 영역에다가. 그럼 고급 필터라고 생각하시고 A12에서 A13에다가 작성을 해봅시다. 지점이 동부냐 하는 거 고급 필터로 지점이 동부인 것만 필터하겠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점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다음에 동부 이렇게 적죠? 고급 필터에서. 예를 들어 지점이 동부 지점이고 매출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걸 찾아라 하면 매출액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크거나 같니 3천만 원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같은 행에 나란히 적으면 이게 뭐죠? 같은 행에 나란히 적으면
무슨 조건? 같은 행에 나란히 적으면 AND 조건이고, 서로 다른 행에 적으면, 서로 다른 행에 적으면 OR 조건이고, 똑같다고요. 네. 물론 지금은 매출액의 조건은 없죠. 네. 고급 필터처럼 생각하라고요. 뒷섬, 뒤에 버리지, 이런 것들은. 지금은 그냥 조건이 하나였고요. 지점이 동부냐. 그래서 지점 동부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해봅시다. 동부 지점의 합계를 구할 거죠? 네, 여기에다가 빗썸 함수 불러보겠습니다. 는 빗썸. 빗썸을 더블 클릭하고요. 가로가 열리면 더블 클릭해서 가로가 열리면 컨트롤 A로 함수 마법사를 불러주세요. 컨트롤 A나 이 fx 단추를 눌러주세요. 가로가 열렸을 때 보았어요. 가로가 열렸을 때. 그래야지 바로 함수가 뜹니다. 그럼 여기서 뒷섬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제가 표 범위라고 적어놨죠. 데이터베이스는 표 1을 다 잡으시면 돼요. 내용을 계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표 전체 범위. 이렇게 다 잡을게요. 얘는 필드명도 포함돼야 돼요. 조건부 서식하고 달리 이런 거는 필드명이 쓰이거든요. 여기 조건에도 쓰이잖아요. 조건에도 쓰이고 계산에도 쓰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표 1을 다 이렇게 A2에서부터 잡아야 됩니다. D10까지 이게 데이터베이스 표 범위. 그다음 필드는 썸으로 계산할 필드입니다. 썸으로 합계를 구할 필드. 우리는 뭐의 합계를 구할 거죠? 결과적으로 썸으로 계산할 숫자들. 동부는 그 조건이고요. 지점이 동부냐 하는 건 조건. 예.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동부 지점의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안 했나요? 네. 매출액이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이게 뒷섬으로 구할 내용 아닙니까? 네,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그러면 3번 그렇게 필드 열 번호 3번 그렇게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3번 적든지 아니면 열 레이블입니다라고 했으니까 매출액이라는 이름을 찍든지 제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했었죠. 이게 맨날 나오잖아요. 한 문제씩 이렇게 뒷섬, 디에버리지, 디맥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다 똑같아요. 조건 적어놓고 데이터베이스 표 다. 그다음에 필드는 뒷섬이면 썸으로 계산할 필드. 네, 에버리지면 에버리지로 평균을 구할 필드. 그 이름을 찍어주면 돼요. 뭐 물론 번호 3번 적어도 좋고. 그다음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이 있는 범위. 사실 조건이 있는 범위는 우리가 적어놓은 지점 동부 여기 잡으면 되겠죠? 고급 필터처럼 똑같이 적어놓은 그 조건에 대한 범위를 크라이테리아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확인해 보시죠. 확인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까? 8,100, 뭐, 100원, 8,100만 100원 이렇게 나왔습니까? 근데 이 100원이 참 보기가 안 좋죠. 네. 그래서 아마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100의 자리에서 올림 처리해버려가지고 이게 1000자리까지만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뭐 1대도 무조건 올라가도록 반올림이면 이게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림으로 처리해서 1대도 올려서 그냥 500, 5,000원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올림 처리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라운드업을 쓰기로 했죠. 예. 라운드업을 쓸 건데 요거를 지금 라운드업 안에다 집어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올림하려는 숫자로. 잘라내기 할게요. 얘를 더블 클릭 들어가서 빗썸은 이제 이런 숫자라고 생각하시고 저처럼 더블 클릭 들어가서 빗썸부터 이렇게 블럭 수정하세요. 지우면 너무 아까우니까 이렇게 블럭 수정하시고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하십시오. 잘라내기 하셨어요? 정확하게 잘라내기 하세요. 어설프게 막 능까지 막 하지 말고 정확하게 블럭 수정해서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하셨으면 이제 라운드 업 쓰세요. ROU 바로 입력하세요. ROU 라운드 업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가로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도 부르세요. 우리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트렁크 이런 함수들 사용법은 다 똑같았고요. 저번에 요거 배운 적 있죠? 라운드 업,
가로 열렸으면 컨트롤 A로 함수 마법사 부르세요. 컨트롤 A 눌러서 가로 열렸을 때. 그래서 여기 넘버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되죠. 올림하려는 수, 올림하려는 실수, 컨트롤 V.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뒷섬으로 구해놓은 이 값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겠네요. 넘버 디짓, 소수점 이하 자릿수. 얼마로 하실래요? 얼마? 예, 큰일 났네. 그냥 3? 말씀. 마이너스 3죠. 이게 소수점 이하 자릿수라고 분명히 적어놨잖아요. 소수점 아래로 셋째 자리까지 남길 거 아니잖아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남길 거면 그냥 3이죠. 근데 반대로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소수점 앞으로 넘어오려면 그때 마이너스 붙이는 거 배웠죠? 네. 집에서 복습을 꼭 좀 하셔야 되겠네요. 네. 마이너스 3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조건 1, 조건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AND 조건인가요? OR 조건인가요? 네, AND 조건인데요. 네. 카운트 ifs를 쓰라는 말이 맞죠? 이런 ifs 함수들 아시죠? sum ifs, average ifs, count ifs. 조건 두 개 이상일 때 ifs를 써야 되잖아요. 항상 그 AND 조건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다 만족하는 거에 대한 대수. 그 조건 다 만족하는 거에 대한 합계면 sum ifs고. 네, 그래서 그러한 인원수를 구하는 게 이게 중요한 말이죠. 지금 제가 표시한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화면에 표시한 이 말이. 조건 1, 조건 2를 만족하는 인원수. 요거를 지금 count ifs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그죠? 그 안에서 조건이 들어갈 때 아마 뭐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냐 이런 거 count ifs 안에서 average가 아마 쓸 거. 뒤에 명을 포함하는 인원수 뒤에 명을 포함하는 거는 n% 연결 연산자를 써가지고 맨 뒤에 명을 붙여주면 되겠죠. 명 해가지고 이 명을 붙이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count ifs로 이거 구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죠. 해보겠습니다. 는 count ifs 불러보시죠. COU까지 써가지고 count ifs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리고 가로가 열렸을 때 함수 마법사도 부르세요. 컨트롤 A로 더블 클릭해서 가로 열리면 컨트롤 A. 복잡한 함수들은 마법사를 꼭 쓰세요.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 조건 1의 범위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상여금이 120만 원보다 크면서 하는 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있잖아요. 조건 1의 범위는 상여금의 범위를 잡아야겠죠? 네, 저처럼 여기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에는요, 상여금의 범위를 쭉 잡아 주실래요? J3에서부터 J10까지입니다. 조건 1의 범위, 조건 1, 조건 2의 범위, 조건 2 이렇게 갈 거거든요. J3에서부터 J10까지 잡았고, 상여금이 120만 원보다 크면서 하는 게 조건 1의 내용이죠. 크라이테리아 1에는 그럼 크다 120만 원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상여금이 120만 원보다 크다. 이 범위에서 이 값들 중에서 120만 원보다 큰 거를 찾아라. 이상이면 만약에 120만 원 이상이니 했으면 크거나 같니 120만 원 이렇게 했죠. 근데 이상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냥 크다 초과는 부등호만. 그다음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 두 번째 조건 범위는 어디를 잡으시겠습니까? 네, 기본급이죠. 기본급의 범위를 쭉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급의 범위를 쭉 잡으세요. 레인지 2. 그다음에 크라이테리아 2에는 평균 기본급 이상이니라고 물어봐야 되죠, 이거. 그러면 이거는 크거나 같니 해야겠네요. 크거나 같니 평균 기본급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요? 에버리지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에버리지 괄호 열고요. 그리고 괄호 안에 에버리지 오타 안 넣도록 주의하십니다. 하시고 이 괄호 열고 기본급의 범위를 쭉 잡겠습니다. 기본급을 쭉 잡았고 괄호 닫으면 계산이 나옵니까? 에버리지 괄호 안에 기본급 범위 잡았고 괄호를 닫아주세요. 근데 확인 눌러보면 저도 빵 나오거든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도 안 나오죠?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확인 눌렀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쌍따옴표 붙거든요. 쌍따옴표가. 쌍따옴표가 이게 비교 연산자 쓸 때 이 함수가 count ifs, 그러니까 average if, 뭐 sum if, count if 이런 애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쌍따옴표는 텍스트 문자일 때만 붙이는 거죠. 쌍따옴표는. 근데 이런 비교 연산자를 쓸 때도 쌍따옴표를 붙여줘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마법사가 자동으로 붙여주거든요. 이 비교 연산자 때문에 쌍따옴표를. 근데 이 쌍따옴표가 비교 연산자 쪽에 붙는 건 맞거든요. 근데 에버리지는 또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함수들은요, 큰 따옴표 안에,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 함수를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계산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버리지를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 그냥 거의 문자로 받아들일 거라서 아무리 확인 눌러봐도 안 되거든요. 빵 나왔잖아요. 네. 다시 이 FX 장치 눌러보세요. 아니면 Shift F3 눌리든지. 함수 마법사를 다시 불러보세요. 여기 찍어놓고. Shift F3나 FX 단추를 누르면 함수 마법사 다시 뜹니다. 컨트롤 A는 모두 선택되니까 마법사가 안 불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식에 대해서 바로 마법사를 부를 때는 FX 단추나 Shift F3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서 에버리지를 빼야 돼요. 에버리지 부분을 쌍따옴편에 있는 거를 저처럼 이렇게 블럭 지정하시고 우리 컨트롤 X 잘라내기 오려두기 할게요. 컨트롤 X로.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Y자 모양이자 X가. 오려두기 잘라내기 하는 거죠. 블록 지정을 딱 에버리지 부분만 하시고. 잘라내기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따로 계산될 수 있도록. 이 비교 연산자는 이 함수의 특성상, sum if, average if, count if의 특성상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거 맞거든요. 근데 에버리지는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 함수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밖으로 빼서 n% 연결 연산자를 쓰고 따로 뒤에 계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만 되는 어려운 거. 컨트롤 V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보세요. n% 이후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계산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에버리지가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계산 안 나옵니다. n% 쓰고 붙여넣기를 컨트롤 V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3명 나오죠? 아직 안 끝났어요. 네, 확인 이후에 우리가 뒤에 명 붙여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n% 연결 연산자도 그 3명, 3명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명도 붙여주실래요? 맨 뒤에다가. 다시 더블 클릭 들어가세요. 다시 더블 클릭 들어가서 맨 뒤에 n% 쓰고 그냥 따옴표 놓고 명 붙여주셔야죠. 예, 이걸 더 붙여주세요. 이거 어저께 하던 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기본 문제.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카운티프스 함수 써가지고 조건 1의 범위, 조건 1, 또 조건 2의 범위, 조건 2 이렇게 간 거죠. 계속해서 계산 작업 3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어제 B형 2급 B형 소스 여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산 작업 3번 문제는요. 표 3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 여덟 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면 여, 성별을 표시하랍니다. 실제로 이제 주민등록번호에서 여덟 번째 자리가 성별을 나타내는 자리죠. 이 자리가. 이 자리를 추출했을 때 1 또는 3이면 남자죠. 그리고 2 또는 3은 여자죠. 그거를 추즈와 미드 함수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함수는 없죠. 우리 미드 함수, 레프트, 라이트, 미드 배웠잖아요. 중간에서 몇 글자만큼 추출하는 함수였죠.
일단은 미드로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자리를 추출할 수 있겠어요? 이거 써가지고요. 미드 함수 써가지고요. 좀 추출해 봅시다. 여기 지금 성별 구하는 자리에 와서요. D17셀에 와가지고. 는 미드, MID. 미드를 더블 클릭. 가로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를 불러주세요. 텍스트는 추출할 문자 열입니다. 텍스트는 옆에 주민등록번호를 찍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 이민영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찍겠습니다. C17. 그리고 스타트 넘버는 몇 번째 위치에서부터? 예? 시작 위치. 텍스트 추출을 시작할 위치. 몇 번째 위치? 8이죠? 이거 추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덟 번째 8. 레프트로 추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라이트로 추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쑥 들어가서 요것만 딱 가져오려면 미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 추출을 시작할 위치는 8이고요. 그 다음에 돌려줄 문자의 개수 몇 글자만큼 가져올까요? 한 글자만 가져오면 되겠죠? 1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이 여덟 번째 자리에서 딱 한 글자만 추출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한 세 글자 가져올 거면 3 적어주면 되겠지만 여기 여덟 번째 자리에 한 글자만 추출해 하는 의미로 1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2가 나온 걸로 봐서 여자네요. 그죠? 네. 그리고 쭉 채우기도 해보세요. 이렇게 채우기를 했을 때 1, 2, 3, 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채우기 해보면. 네. 1이나 3이면, 그래서 문제에서 1이나 3이면 남자, 남, 2나 4면 여. 이거를 처리할 때 추주가 딱 좋죠. 왜 추주가 좋냐면, 추점수 저번에 배웠잖아요. 밸류 1번, 밸류 2번, 밸류 3번, 밸류 4번 뭐 쭉 나열해놓고 앞에 번호, 목록 번호를 딱 넣어주면 저번 기억나실걸요? 그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선택해서 가져온 함수. 제가 그때 설명 이렇게 했네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거 기억나시죠? 짜장면, 짬뽕, 탕수육 3번 넣으면 뭐가 나온다? 탕수육 이거 기억나시죠? 배웠던 기억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짜장면, 짬뽕 이거 대신에 남녀를 넣으면 돼요. 남녀를 넣고 이건 200, 목록 254번까지도 넣을 수 있거든요. 254번까지도 가능하고 밸류 값은. 근데 지금은 딱 그 남녀 딱 놓고 1, 2, 3, 4는 얘가 들어가면 됩니다. 목록 번호는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목록 번호는 구해놨거든요. 맞죠? 1, 2, 3, 4는 이 번호는 이미 구해놨잖아요. 잘라내기 할게요. 더블 클릭 들어가서 첫 번째 수식에서 더블 클릭 들어가서 미드로 구한 이 값은 블록 지정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컨트롤 X 잘라내기 해주실래요? 잘라내기 하셨으면 바로 추즈를 씁니다. 잘라내기 이후에 바로 추즈, CHOO 이렇게 해서 추즈를 선택하세요. 추즈를 더블 클릭. 가루가 열리면 또 함수 마법사도 불러주세요. 여기다가 value 1번에 뭐 넣을까요? 짜장면 대신에 뭐 넣으면 된다고요, 아까? 남. 네. value 2번에 여. value 3번에 남. value 4번에 여. 어차피 1, 2, 3, 4번까지만 갈 거잖아요. 계속 내려갈 수도 있지만 5, 6, 7, 8은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1, 2, 3, 4 그거는 여기 메뉴에다가 붙여넣기만 해주면 됩니다. 컨트롤 V로 해주시면 이 값들이 들어오면서 뭐 3번이면 1.3번이면 남자가 나올 거고 그죠? 4번이 들어간다면 여자가 나올 거고 그럼 끝난 거죠. 얘는 쉽죠? 네. 컨트롤 V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2번이면 여 나온 거죠. 네, 확인하고 쭉 채우기도 해보세요. 남녀로 잘 맞지?
네, 계속해서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번은 표 4에서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고,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또 우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어, if와 라지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여기 순위 구하는 곳에서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이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 이렇게 나오려면 아마 if를 두 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if 안에서 if를 또 써야 돼요. 그냥 최우수 아니면 우수 이렇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최우수, 우수, 공백까지. if 안에 if를 또 쓰는 걸 해야 될 것 같고 라지 함수는 어떤 함수였죠? 중요한 함수, 라지. 뭐 하는 함수? 라지를 모른다. 그러면 시험 치면 안 됩니다. 네. 라지, 스몰 배웠잖아요. 라지는 데이터 집합에서 K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함수였죠. 데이터 집합 K 그래가지고 K 번째 큰 값 기억나세요? 뭐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 하면 K는 2가 될 것이고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 하면 K는 3이 될 것이고 맥스나 민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지만 라지, 스몰 이런 함수들은 뭐 세 번째로 큰 값, 뭐 열 번째로 작은 값, 막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라지부터 한번 써보죠. 뭐 간단하니까 여기에 그 J17에 와서요. 그냥 제일 총점 중에 제일 첫 번째로 큰 값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볼까요? 라지 함수를 써서 는 라지 불러보시죠. 라지를 더블 클릭. 데이터 집합에서 K 번째로 큰 값을 구합니다. 예,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시죠. 어레이는 어디를 잡을 거냐면 총점의 범위를 잡아주세요. 총점. 데이터 집합입니다. 어레이가. 총점의 범위를 잡았고 K는 1로 할게요. 그러면 1등이 누구죠? 네. 1등이 누구예요? 누가 최우수예요? 188점이 지금 1등이잖아요. 그럼 188점 받은 사람 누구예요? 네, 이사랑 씨네요. 그죠? 이 사람이 최우수죠. 그러면 2등을 찾으려면,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을 찾으려면 K를 2로 바꾸면 되겠죠. K를 2로 바꿔본다면, 두 번째로 잘한 사람은 이후정 씨네요. 그죠? 네. 그래서 조건은 이렇게 줄 겁니다. 첫 번째로 큰 값과 일치하니, 첫 번째로 큰 값과 이 총점이 일치하니, true 되면 최우수야. 그렇게 조건을 줄 예정입니다. 아, 요거 있잖아요. 그, 여기를 절대 참조를 해야지 또 밑으로 세우게 했을 때 그런 게 안 바뀌겠죠. 그죠? 어레이 부분을 더블 클릭 들어가서 어레이를 절대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이거 쓸 거거든요. 이걸 지금 잘라내기 할게요. F4 눌러서 어레이는 절대 참조를 좀 하시고 그 잘라내기를 라지 부분을 잘라내기를 좀 합시다. 지우면 좀 아까울 것 같아서 얘를 쓰려고요. 근데 대신에 절대 참조해야 돼요. 써먹으려면 이거 채우기 할 거라서 잘라내기를 좀 하세요. 컨트롤 X. 그리고 이제 if 안에다가 이제 이걸 집어넣어야 돼서 잘라내기 하시고 if를 쓰겠습니다. if를 선택하시고 가로가 열리면 또 if 더블 클릭해서 가로가 저처럼 열렸으면 컨트롤 A로 함수 마법사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조건을 어떻게 줄 거냐면요. 이 첫 번째 사람의 총점을 찍어요. 이 사람의 총점. 이 사람의 총점 I17을 찍어요. 혹시 겹쳐져서 안 찍히면 그 위에 셀을 찍고 그 위에 I16을 찍고 아래쪽 방향키로 키보드 방향키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위아래로 근처의 셀을 찍고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꼴은 이 사람 총점이 이꼴 아까 잘라내기 했던 거 여기다 붙여넣기 하세요. 컨트롤 V. K는 1로 고치고요. K가 혹시 2로 돼 있는 분은 K를 1로 고치고요. 첫 번째로 큰 값과 일치하니 이렇게 물어보요.
K를 1로 해야 돼요. 0로 돼 있는 부분은. 여기가 절대점도 돼 있어야 되고. 아까 이게 뭐 188점인가 그래 나왔었잖아요. 아까 전에. 그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치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서 value if true면 뭐라고요? 최우수인 거죠. 최우수. 최우수라고 적겠습니다. 최우수, value if true면. 아, 그리고 요 위에 거를 그냥 통째로 복사하세요. 지금 2등도 찾아야 되거든요. 그냥 위에 거를 통째로 복사를 다시 할게요. 제가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나중에 K를 2로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컨트롤 C 복사를 해놓고 저처럼 이렇게 완전 조건 전체를 복사해놓고 컨트롤 C 카피해놓고 밑에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if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왜냐면 우수 두 번째로 큰 사람은 우수고 우수 아닌 사람은 공백으로 처리돼야 되잖아요. 우수 아니면 공백이고 여기는. 그러면 또 나눠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큰 값과 일치하면 우수고 그것도 아니면 공백이야.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두 번째 if가 필요합니다. 저번에 if 안에서 if를 7번까지 중첩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if 안에서 if를 또 쓰고 해야 돼가지고요. 여기서는 두 번째 if를 쓰겠습니다. if 괄호 열고 이처럼요. 두 번째 if 괄호 열었으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괄호 잘 열어주시고 두 번째 if 괄호 잘 열어주시고 두 번째 if 괄호 안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찍어주세요. 여기. 두 번째 if 괄호 안으로 오세요. 그럼 두 번째 if로 넘어왔습니까? 나중에 이제 혼자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런 거를. 네. 그두 번째 if 괄호 안으로 왔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할게요.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고 K를 얼마로? 2로. 컨트롤 V 이후에 1을 2로 바꿔주면 되죠. K 값을 2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제 2등이면 뭐다? 네, 우수. 우수 해주시고. 우수도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해야겠죠? 쌍따옴표 두 개. 공백. K를 2로 바꾸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확인하면 뭐라 하죠? 확인하면 이런 말이 뜨지 않나요? 괄호 안 맞아가지고 오류를 발견해서 뭐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이거 괄호가 이 괄호만 닫히고 있고 이 큰 if에 대한 괄호가 안 닫혀가지고 괄호 닫는 걸로 수정했다 이런 말이 뜰 거거든요. yes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채우기도 해보세요. 잘 나오는지. 저처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까? 약간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if 안에서 저처럼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if 안에서 조건 이거 만족하면 채우수고 그리고 이제 큰 if에서 두 번째 if가 또 여기 들어간 거죠. 두 번째 if가 들어가서 두 번째 if 앞에 는을 막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앞에 막 는이 들어가 있는 분 계시면 그거 지워야 됩니다. 는은 여기 맨 앞에 수식 한 번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수식. 이 꼴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또 절대 참조가 됐는지 그런 걸 합니다. 우수나 최우수가 두 명씩 나오는 사람들은요. 여기 달러가 붙었는지를 잘 확인해 봅시다. 달러가 뒤쪽에만 붙고 앞에 안 붙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막 최우수가 여러 명 되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우수가 여러 명. 네, 그다음 계속해서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5번 같은 경우는 또 표 5에서 원서 번호의 왼쪽에 첫 번째 문자와 B38에서부터 D39 영역을 참조하여 지원 학과를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원 학과를 구해야 되는데요. 어, if error 함수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다른 값을 돌려줄 수 있는 함수죠. 배운 적 있죠? if error는 뭐 쉽거든요. 그냥 는 if error 해가지고
값 또는 식을 넣고, 값 또는 식, 그리고 오류 발생 시 반환시킬 값, 반환값. 그래서 값 또는 식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뒤에 딱 적어 놓은 값을 반환시킵니다. 이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 발생 시 반환값입니다. 오류 발생 시 반환값. 어, 그래서 나중에 쓰려고, if 에러는 그러니까 다 구해놓고, 나중에 오류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이제 뭐, 하여튼, 나중에 식을 다 구해놓고, 코드 오류를 처리를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죠. hlookup이죠. hlookup과 left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뭐를 찾아와야 됩니까? 네. 그 문제에서 왼쪽에 첫 번째 문자를 그와 밑에 표를 참조해서 지원 학과를 표시하는 거예요. 지원 학과를.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람 이민수 씨 있죠. 이민수 씨는 지원 학과가 어디예요? 네. 왼쪽에 첫 번째 문자가 M인 걸로 봐서 멀티미디어과인 걸 알 수 있죠? 맞나요? 네. 그거를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H룩업을 쓰는 건지 아시죠? V룩업도 있는데 왜 H룩업을 쓰는 건지 아시죠? 만약에 표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 표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표였으면 이렇게 돼 있는 표였으면은 뭘 썼을까요? 브이룩업을 썼을 겁니다. 학과 코드 필드, 학과 명필드, 필드의 방향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열 방향으로 돼 있었으면 브이룩업을 썼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학과 코드 필드, 같은 속성 값인 이 필드의 방향이 학과 명필드, 이게 행방향으로 누워 있죠. 그러면 몇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래 하는 H룩업, 호라이젠탈 룩업이었죠. H룩업이 수평 방향으로 찾는 요걸 써서 네, 여기는 버티컬 룩업, V룩업, 요거는 H룩업 그렇게 아시죠? 버티컬 방향으로 찾느냐, 네. 수직 방향으로 찾느냐, 아니면 수평 방향으로 찾느냐 그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H룩업을 써보죠. 여기 D1029에 와서요. 는 H룩업이 V룩업, H룩업은 이렇게 꼭 한 문제씩 끼어 있습니다. 네, 가로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세요. lookup value는 표의 첫 행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네, hlookup해서 함수 마법사를 불렀고 표의 첫 행에서 찾으려는 값이 뭘까요? 표의 첫 행에는 뭐가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표의 첫 행은요. 테이블 어레이로 잡을 이 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의 첫 행에 뭐가 있습니까? 이 표의 첫 행에 학과 코드가 있죠? 그러면 이 이민수 씨의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민수 씨의 코드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뭘 써야 될까요? 레프트를 써야겠죠? 이민수의 코드를. 그래서 항상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요. V룩업, H룩업에서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이 룩업 밸류에 과연 뭘 넣어야 될까? 헷갈리시면 테이블 어레이로 잡을 표에 가서 테이블 어레이가 그냥 검색할 표거든요. 데이터를 검색할 가져올 표에 첫 행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 안 헷갈려요. 그 표의 첫 행에 이 S, N, M 이런 게 있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이 사람의 이거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항상 그 표의 첫 행에 뭐가 있나를 보고 판단하세요. 그럼 룩업 밸류는 레프트가 필요하겠죠? 레프트 가로 열고 레프트 가로 열었으면 얘를 그냥 원소 번호를 찍어주기만 할게요. 한 글자만 추출할 때는 얘 찍고 콤마 1은 생략할 거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냥 가로 닫을게요. 바로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레프트로 배트 원소 번호에 한 글자를 추출하고 그다음 테이블 어레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입니다. 검색하고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할 표는 밑에 있는 표를 뭐 다 잡든 이렇게 잡든 아니면 요렇게 제가 아까 표시했듯이 요렇게만 잡든 그건 상관없거든요. 뭐는 꼭 해야 될까요? 근데 절대 참조. 이거 채우기 할 건데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면 밑에 거 다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표를 절대 참조하는 거 신경 쓰죠. F4 달러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칸 low index number. 값을 추출할 행번호입니다. 행번호는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1번, 2번 중에서. 네. 2번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직도 안 드나요? 이거 룩업 밸류를 안 드는 사람은요, 이거 잘 봐보세요. M을 찾아서요. M을 여기서 찾아서 그 값, 그 데이터 중에서 1번, 2번 중에 2번을 가져와야지 멀티미디어를 배울 수 있잖아요. 아까 이런. 1번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예, 1번을 하면 M 나온다, M. 이게 나옵니다. 예. 우리는 이거 가져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멀티미디어 합과 명을 찾아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을 넣어야 됩니다. 1번, 2번 중에서. 이 찾은 데이터 중에서 두 번째 행에 있는 거 가져와. 두 번째 행에 있는 거 가져와. 그런 의미로 2번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레인지 루거. 어떻게 찾을까요? 정확하게 찾을까요? 비슷하게 찾을까요? 네. 이 뭐 찾을 때 쓰는 말인지 아시죠? 이거 찾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거 찾을 때. M. 이거를 표의 첫 행에서 찾을 때. 표의 첫 행에서 찾을 때, 첫 행에서 값을 검색할 때, M이면 M, S면 S. 정확하게 가야겠죠? 정확하게 찾을 때 뭐 쓴다고요? 0. 펄스 또는 0입니다. 비슷하게는 true 또는 1이고요. 근사치로 숫자 값들은 비슷하게 찾아야 될 때가 있죠. 그럼 true나 1 또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비슷하게 찾을 때는 1 또는 생략. 지금 0 확인. 그러면 멀티미디어 나왔습니까? 네. 채우기를 해보세요. 다 잘 나옵니까? 어때요? 지금 멀티미디어 이 사람 나왔고 채우기를 해봤더니 한 명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박민혜 씨는 왜 안 나왔을까요? 네. 이게 코드가 A 코드는 없거든요. 지금 A죠, 박민혜 씨가. SNM만 있거든요. 그럼 아까 뭐 쓰라고 했죠? 문제에서. 네, if error 함수를 써서 이 식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니 코드 오류로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f error를 씁시다. if error는 저번에 우리 배웠듯이 그냥 그 아주 간단한데 식을 다 구해놓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식을 다 구해놓고 그 식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면 다른 값을 처리하라고 뒤에 인수 1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식 구해놨지 않습니까? 이 식은 잘라내기 하세요. H룩업부터 블록 지정해가지고. 첫 번째 위에서 해야 돼요. 맨 위에서. 1번 제일 첫 번째 수식을 이렇게 H룩업부터 블록 지정하시고 컨트롤 X요. 잘라내기 하시고 if error 함수 쓰겠습니다. if error. if error를 선택하시고 가로가 열리면 마법사를 부르세요. if error를 더블 클릭 가로가 열렸을 때 컨트롤 A로 함수 마법사 부르고 밸류에는 붙여넣기 컨트롤 V 그리고 value if error면 뭐다? 네, 코드 오류라고 적어주면 끝납니다. 그럼 지금은 이 사람 건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식이 잘 나왔으니까 멀티미디어가 나왔지만 오류가 발생한 경우는 value if error의 값을 반환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맨 밑에 아까 박민혜 씨는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코드 오류로 처리될 수 있겠죠. 잘 됩니까? 계속해서 계산 작업 이후에 이제 분석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끝났고 분석 작업 원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시나리오가 나왔네요. 분석 작업 원 시트에서요. 우리 가상 분석 기능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써가지고 결과를 요약 보고서로 받아보는 그런 거 한 적 있죠. 근데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그 표일에서 집행률계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집행액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름부터 먼저 정의를 하라고 하네요. C10에는 집행액 합계, D10에는
집행률계로 이름 정의를 해달래요. 이름 정의하는 거 아시죠? 일단 C10 가가지고요. C10을 찍고, 이름 정의는 어디서 했나요? 우리? 네. 수식 탭에서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정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저께도 이름 정의하지 않았나요? 이름 정의해주세요. 셀 주소 대신할 때 요 C10 대신에 여기 지우고 이름을 쓰고 엔터를 해도 되고, 이름 상자에 직접 해도 되고, 정석대로 하자면 수식의 이름 정의 아시죠? 네. 그래서 이름을 문제에서 얘기하듯이 집행액 합계라고 해주세요. 그 다음 또 D10에 가가지고요. D10에는 또 집행률 계로 또 정의하라고 했죠. 역시 이름 정의해가지고 집행률 계로 정의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여기를 클릭했을 때 집행의 합계, 여기를 클릭했을 때는 집행률 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거 확인해 보세요. 혹시 이름 정의가 그 잘못됐으면 클릭했을 때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했을 때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이름 상자에. 여기 클릭했을 때는 여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름 관리자에 가보세요. 혹시 뭐 잘못 이름을 정의했다면 이름 관리자에서 수정할 수 있거든요. 이름을 잘못 정의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엉뚱한 거 집어넣고 이름 관리자에서 편집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됐고 이름은 나중에 하여튼 이제 수식에서 그 요약 보고서에서 아마 이셀 주소 대신에 이름이 이제 뭐 C10 뭐 그런 거 대신에 이름이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시나리오 작성해 봅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보니까 비율 인상이네요. 집행률계를 80으로 설정한다고 하네요.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 기능 기억나세요?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의 예측 그룹에 있습니다.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시나리오는 최대 32개까지 쓸 수 있다고 제가 저번에 설명한 적이 있죠.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을 했으면 추가 눌러가지고 첫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추가 눌러서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이 비율 인상 적어주시고요. 변경 셀이 어딜까요? 네, D10입니다. D10. 네. 그 D10을 클릭을, 아, 집행률 계, 그러니까 이 D10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하면 물어보죠. 얼마로 바꿀까요? 변경값은 얼마죠? 집행률계를 80으로 설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확인 이후에 값을 80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60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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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오고 있는데 80으로 바꿔주세요. 확인.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가 써졌고 또 추가 눌러가지고 두 번째 시나리오도 써주세요.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 인하입니다. 네, 비율 인하. 지금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로. 그래서 추가해가지고 비율 인상 쓰고 있고 추가 눌러가지고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이거죠. 비율 인상. 네, 그리고 변경셀은 D10을 찍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D10의 값이 80으로 80 변경값 80으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80 입력하고 확인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해가지고 두 번째 시나리오도 쓰세요. 추가해서 비율 인하죠.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이 비율 인하. 그리고 변경셀 똑같이 D10 그대로 하면 되고요. 확인해서 이번에는 얼마죠? 변경값이. 네. 70? 50? 네. 네. 그래서 확인해서 이번에는 변경값을 50으로 주세요. 80을 지우고 50 확인. 그래서 이런 식으로 32개까지도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요약 보고서를 받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결과가 바뀌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바뀌나는 요약 보고서가 써주거든요. 현재 시트 앞에. 현재 이 시트 앞에. 해본 적 있죠, 저번에.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그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원 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해야 된다는데 요약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요 앞에 써줍니다. 바로 왼쪽에.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약 단추를 눌러보세요, 이제. 그러면 결과셀로 뭐 볼 거냐고 물어보죠. 근데 결과셀이 혹시 C10으로 잡히나요? 네. 문제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어, 그 집행률계가 변동하는 경우, 지금 변동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했잖아요. 인상되고, 뭐, 인하되고, 변동하는 경우, 집행액의 합계가 C10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작성하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바뀔 때 C10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잡히고 있는 그대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재 시트 앞에 요약 보고서가 저처럼 이렇게 써졌습니까? 분석 작업 원 시트 앞에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졌나요? 아까 이름 정의를 왜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여러분이 집행률계 이거 D10 이렇게 막 나오면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C10 이렇게 나오면 알아보기 힘들 건데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름 정의를 먼저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덕분에 알아보기가 쉬운 거죠. 우리 네, 잘 났으면 됐습니다. 네. 인상되면 이렇게 되고 인하되면 이렇게 되고 자, 하여튼 뭐 항상 시나리오는 이렇게 이름부터 정의를 하라고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정의해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이 튀어나오니까 그 이름 정의를 빠뜨려 놓고 하시지 마세요. 그 다음 계속해서 분석 작업 2 시트로 가볼게요. 정렬하는 게 나왔네요. 분석 작업 2 시트에서.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표 1에서 포지션을 이 순서대로 하네요.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정렬하고. 그리고 동일한 포지셔닝, 이게 정렬 조건 1이고, 일단 정렬 조건 1이고, 또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는 가입 기간 셀 색이 또 RGB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그 정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렬 조건 2네요, 그죠? 정렬 조건 2, 셀 색깔로 하는 거. 예, 그래서요, 정렬 조건을 두 개를 줘야 되잖아요. 정렬 조건이 지금 1, 2잖아요. 그러면 그냥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표 한쪽에 찍고 데이터에 정렬로 쓰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또 특별한 정렬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셀 색깔도 막 들어가고 하려면 일반 정렬로 안 되는 거죠.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한 정렬 조건을 주려면 표 한쪽에 한 칸만 찍고 데이터에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럼 혹시 저처럼 이렇게 범위가 잡히나요? 표 한쪽에 한 칸 찍고 해야지 바깥쪽에서 하면 안 잡힐 거거든요. 그죠? 표 한쪽에 아무 때나 한 칸 찍어놓고 데이터 탭에 정렬을 클릭하십시오. 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머리끄랭이 이게 풀려서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따라서 막 정렬되거든요. 이 머리글이. 그러니까 요게 체크가 지금 돼 있죠? 머리글 표시가 체크돼 있죠? 이게 이 머리글은 정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이름표니까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체크되면 하여튼 요게 빠지는 겁니다. 정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렬 기준 첫 번째 기준을 뭘로 할까요? 포지션 선택. 그리고 오름차순 할까요? 내림차순 할까요? 지금 내림차순을 해봐도 안 되고 보수 그리고 또 오름차순을 해봐도 안 되고 내야수 이건 투수부터 나와야 되는데 저번에 특별한 정렬을 준 적이 있었죠. 그거는 바로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아니라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 목록을 작성했던 적이 있죠. 책에서 했었잖아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어 봅시다. 저처럼요. 지금 포지션을 선택을 해놓고 정렬 기준 포지션 선택하고 여기에 사용자 지정 목록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여기다가 적었었잖아요. 먼저 투수부터 적어야죠. 투수 엔터. 그 다음에 포수 엔터. 내야수 엔터. 외야수 엔터. 이렇게 해서 추가를 꼭 눌러주세요. 추가 안 누르면 안 들어가거든요. 추가를 눌러야지 맨 밑에 생겨요. 이거 지금 투수 엔터, 포수 엔터, 내야수 엔터 이렇게 외야수까지 적어놓고 추가를 꼭 하세요. 추가를. 추가하셨어요? 네. 그럼 맨 밑에 생겼습니까? 맨 밑에? 네. 걔를 선택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걔는 선택을 해야 돼요. 엉뚱한 거 선택하면 다른 정렬이 되니까 추가한 거 맨 밑에 있거든요. 맨 밑에 와서 걔를 선택하고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기준 추가를 해야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네. 기준 추가를 눌러서 같은 포지션이면 이제 뭘 또 두 번째 정렬 기준을 뭘로 줄 겁니까? 예, 가입 기간이죠? 가입 기간을 잡을게요. 기준 추가 눌렀으면은 다음 기준은 가입 기간에 대한 정렬입니다. 가입 기간을 선택하시고요. 이거는 셀 값이 아니고 뭐죠? 셀 색이겠죠? 문제에서 셀 색이 가입 기간에 셀 색이 이 RGB 이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셀 색으로 하시고 네. 셀 색 없음이 아니라 요거죠? 얘가 커서 갖다 대보세요. 이거 눌러서 커서 갖다 대면 RGB 코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셀 색으로 바꾸시고 얘를 요걸로 이 색깔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 색깔 들어가 있는 것들이 지금 먼저 위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로 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포지션일 때, 같은 투수일 때. 그래서 선택을 셀 색 없음이 아니라 이거 색깔 잡아주시고요. 대로. 그리고 위에 표시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확인할게요. 확인하면 저점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까? 읽은 내용 다 끝났잖아요, 이제. 이권 책을 모레 올 때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방금 분석 작업 끝냈고, 이제 마지막 기타 작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차트 남았죠? 매크로 작업으로 와보시죠. 매크로 10점, 차트 10점, 그렇게 남았습니다. 매크로는 또 N4에서부터 N14 영역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하고 있네요.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고요. 에버리지 함수를 쓰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럼 항상 우리가 매크로 만들 때 이거 신경 써야죠.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잘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셀 포인트 위치에 관계없이 잘 실행되는 매크로를 만들려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신경 써야죠. 시작할 때 어떻게? 아무 내용이 없는 빈 셀을 클릭해놓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그리고 매크로 개발 도구가 꼭 필요한 거 아시죠? 개발 도구에 삽입 단추 넣어야 되거든요. 개발 도구 안 나오면 원래 안 나오는 자리들이 많다 했습니다. 어디서 꺼낸다고요? 개발 도구 안 나올 텐데 시험장에서 주로 많이 안 나올 텐데 안 나오면 어디서 꺼낸다? 파일에 옵션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해서 꺼낸다는 거 이제 다시는 설명 안 할 겁니다. 네, 파일 옵션에 리본 사용자 지정해서 개발 도구를 체크해서 꺼낸다 하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개발 도구 안 나와서 못했다는 분들이 계세요. 원래 체크해야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빈셀을 클릭해 놓고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서 개발 도구의 코드 그룹에서 녹화하는 버튼, 매크로 기록, 빨간색 녹화 단추를 눌러주세요. 매크로 이름이 뭐죠? 평균이네요. 평균. 네, 바로 가르칠 필요 없고, 그리고 항상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통합문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름만 잘 주고 확인할게요. 평균이요. 예, 매크로 이름 평균. 확인 누르는 시점부터는 조심해야죠. 이제부터는 녹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평균을 구하는 곳에 가서 M4에서부터 N14를 잡아보시죠. 이렇게. 빨리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범위를 잡은 다음에 Alt 한 번, H 한 번, U 한 번, A 한 번 누르면 돼요. 그럼 에버리지 자동 평균이 보여지죠. 만약 합계를 구할 거면 A가 아니라 뭘까요? 합계를 구할 거면 A가 아니라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 뭐죠? sum이니까 S겠죠. 네. Alt H U S 하면은 합계 구이거든요. 네. 우린 지금 에버리지를 구할 거니까 네. 평균이라서 Alt H U A로 차례대로 눌러주면 됩니다. Alt는 왼쪽에 Alt 얘기하는 거고요. 차례대로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쓴 거냐면 홈 탭으로 가가지고 홈 탭에 자동 합계해서 에버리지를 선택한 거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쓴 거랑 똑같아요. 홈 탭에 가서 여기 자동 합계 쪽에 가가지고 평균을 구한 거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Alt H U A예요. 분기해야 되는. 이제 빠져나온 다음에 바깥쪽 빈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온 다음에 기록 중지를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를 꼭 신경 쓰세요. 뭐 빠져나오는 거는 뭐 굳이 안 해도 크게 점수하고 상관없을 건데 기록 중지는 꼭 신경 쓰셔야 돼요. 빠져나온 걸 해주는 게 좋은 게 또 다음 매크로가 있잖아. 다음 매크로. 연달아서 실행이 돼야 되고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록 중지를 꼭 신경 쓰시고요. 잘못 만들었으면 다시 매크로 기록해가지고 똑같이 이름 줘서 만들면 돼요. 혹시 잘못 만드신 분이 있으면 실수했다. 그럼 매크로 기록해서 평균 똑같이 이름 줘가지고 확인 누르면 바꾸시겠습니까? 하거든요. 그럼 yes로 바꾸면 돼요. yes 해가지고 바꾸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대로 네, 에버리지를 구하시면 돼요. Alt H A로 네. 그래가지고 기록 중지를 하면 되죠. 빠져나와서 기록 중지. 예, 그리고 이제 기록 중지를 하셨으면 개발 도구의 삽입의 단추를 동일 시트에 C17에서부터 D19에 생성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어, 이제 단추 한번 넣어봅시다. 개발 도구의 삽입의 단추를 C17에서부터 D19 영역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범위를 잡고 들어가세요. 제가 잡으란 이유를 아시겠죠? 왜냐면 이게 눈으로 대충 넣다가 이상한 데 넣을 수 있잖아요. 지금 C17에서부터 D19까지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돼요. 맞죠? 내가 찍은 곳이 C17인지는 여기 이름 상자를 보시면 되고, 위에. 위에 이름 상자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 범위를 잡으시고요. 잡아놓고, 이제 여기다가 넣겠다는 거죠. 단추를 좀 크게 넣으려고 하는 거 같네요. 그죠? 네, 개발 도구에 컨트롤 그룹에 있었죠? 개발 도구 컨트롤 그룹에서 삽입에 단추를 선택합니다. 네, 단추가 제일 첫 번째 거죠. 이거. 단추를 선택하시고, 우리 정확하게 넣을 때는 여기 커서가 이쯤 왔을 때 뭐 누른 채로 Alt 키를 누른 채로 넣었었죠? 왼쪽에 Alt 얘기합니다. 네. Alt를 누르고 있는 채로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딱 맞춰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Alt는 다 넣고 났을 때세요. 그리고 매크로 지정해야죠. 평균 매크로를 더블 클릭하셔서 지정도 하시고요.
평균 매크로를 지정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단추를 넣은 목적이 이거니까. 얘를 더블 클릭 지정하고 텍스트도 바꾸세요. 단추 1번이 아니라 뭘로? 평균. 텍스트도 평균이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있나요? 혹시 빠져나왔다, 바깥쪽 빠져나와서 텍스트 안 바뀌는데요 하는 사람은요, 그냥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해서 바꾸시면 되고요. 네. 또 매크로 지정을 못했다 하는 분이 계시면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편집 모드로 바뀌니까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요. 크기를 잘못 넣었으면 크기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빠져나오면 이제 실행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우고 테스트 해보세요. 제가 꼭 테스트 해보라 했죠. 이거 딜리트로 지우고, 여기를 딜리트로 지우고, 어, 눌러보세요. 단추를 눌렀을 때 구해집니까? 평균이? 에버리지가 잘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매크로도 만들어 봅시다. 두 번째 매크로는 B3에서부터 B14, B3에서부터 D14 영역에 글꼴색, 표준색 빨강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서식이라고 하네요. 역시 빈셀을 클릭해놓고 하겠습니다. 빈셀을 클릭해놓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입니다. 네, 현재 통화문서 그대로 확인할게요. 확인 눌렀으면은 녹화가 시작됐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확인 눌린 시점부터는 이제 명령을 실행하는 게 녹화가 되니까요. 우리가 잡아야 될 영역이 지금 여기죠. B13에서부터 B14, B3에서부터 D14, D3에서부터 D14.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떨어진 거 잡을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잡으면 되겠죠. 컨트롤 키 누른 채로 또 D3에서부터 D14로 잡아주시고요. 여기를 먼저 잡고, 쓸데없는 거 포함되면 안 되니까 여기를 먼저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여기를 잡으세요. 그래야지 쓸데없는 게 포함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범위를 잡았으면 여기다가 글꼴 색깔을 바꿀 거죠? 표준색 빨강으로. 홈 탭에 갈게요. 홈 탭에 가서 요거 바꿔주세요. 요거. 글꼴색. 글꼴 그룹에서. 글꼴 색깔을 빨강 색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표준색 빨강색이 됩니다. 정확한 색깔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바꿨으면 바깥쪽 빈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온 다음에 기록 중지하는 거를 꼭 신경 쓰세요.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를 꼭 눌러주세요. 기록 중지 안 눌리는 실수를 제일 많이 합니다. 개발 도구로 오셔서 기록 중지를 꼭 하세요. 그리고 이제 기록 중지했으면 또 이번엔 도형을 넣으라고 하고 있죠. 사각형 빗면 도형을 또 동일 시트에 F17에서부터 G19 영역에 표시해놓고 들어가요. 헷갈리니까. F17에서부터 D19 영역이면 여기네요. 셀 포인트로 좀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다가 우리 도형은 삽입 탭에 가서 찾아야죠.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 기본 도형 중에서 찾으세요. 기본 도형 중에서 사각형 빗면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생겼네요. 사각형 빗면.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 사각형 빗면도 선택을 하셨으면 역시 정확하게 넣기 위해서 선택을 일단 클릭을 한번 하시고 정확하게 넣기 위해서 또 커서가 이쯤 왔을 때 커서가 저점 이쯤 왔을 때 Alt 키를 누른 채로 넣어주세요. 역시 딱 맞춰서 넣어야 됩니다. 넣고 텍스트는 바로 적으면 들어가요. 얘는 텍스트 바로 타이핑 치세요. 서식 넣자마자 서식부터 치세요. 그냥. 서식이라는 글자를 타이핑 키보드 타이핑 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도 바로 해버리세요. 마우스 우클릭 매크로 지정을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도형은 매크로 단추가 아니기 때문에 글자도 자동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서식이라고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건 치시고
키보드에 타자 치시고 서식이라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도 수동으로 해주셔야지만 그 매크로 지정창이 뜹니다. 서식 매크로를 더블 클릭해서 지정을 하십시오.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하려면 이거 색깔을 다시 바꾸세요. 얘네들 다시 이렇게 잡아놓고 검정 색깔로 바꾸세요. 자동 색깔로. 홈 탭에 가서. 그리고 자동 색깔로 바꾼 다음에 다시 그 단추를 눌러보면 되잖아요. 단추를 눌렀을 때 됩니까? 색깔이 바뀝니까? 얘네들 잡고 글꼴 색깔을 바꿔 자동 색깔로 이렇게 홈 탭에서 바꾼 다음에 단추를 이렇게 눌러보라고. 되네요. 뭐 테스트를 해보세요. 잘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차트 작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가 또 있죠? 마지막 시트에 왔을 때 반드시 제공한 차트를 써야 된다. 신규로 차트 작성 시 빵점 처리된다. 이런 말이 있고요. 해보겠습니다. 별정 서비스 통계, 그 별정 통시 서비스 계열이 대거가 되도록 범위를 수정하시오. 우리가 특정 범위, 계열 제거하고 이런 거 해봤죠? 그거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물론 별정 통신 서비스 그거를 여러분이 선택을 커서를 갖다 대서 이게 뭐 무슨 기관 통신 서비스인가? 이게 부가 통신 서비스인가? 이게 방송 통신인가? 별정 통신을 이 밑에 있는 게 그 별정 통신이에요. 요거를 이제 찾아서 커서를 갖다 대면 이름이 나오거든요. 커서를 갖다 올리고 있으면 그걸 직접 선택하셔서 딜리트로 지워도 되고요. 네, 딜리트로 지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석대로 하자면 어떻게 했죠? 우리가 범위를 수정할 때, 계열을 편집하고 범위를 수정할 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으로 했던 거 기억나세요? 마우스 우클릭 데이터 선택. 아니면 차트 디자인 탭에 데이터 선택에서 하는 게 정석입니다. 데이터 선택 가보시죠. 거기서 별정 통신 서비스를 체크 푸는 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숨기는 거지. 체크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찍고 제거를 하셔야 돼요. 체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체크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풀어도. 근데 찍고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됐으면 확인. 그 다음,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차트 종류 바꾸는 것도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에 뭐,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해도 좋고, 아니면 요거,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이렇게 해도 좋고. 바꿔주세요. 차트의 종류를. 누적 세로막 대형이랍니다. 세로막 대형에서 누적 세로막 대형이 있었죠? 100% 누적도 있고 뭐 3차원 누적도 있고 하니까 아무거나 쓰시면 안 돼요. 정확한 거 커서 딱 찍었을 때 이름 나오거든요. 그럼 정확한 거를 찾으세요. 그냥 세로막대, 묶은 세로막대, 누적 세로막대, 100%뭐 다 이름이 있습니다. 네, 저처럼 이런 모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하고 또 A1 셀과 연동되도록 하라고 하고 있죠. 그럼 차트 제목도 어디서 넣습니까? 차트 제목. 이제는 차트 요소 추가해서 넣는다는 거 아시죠? 몇 번 했잖아요. 이제. 네. 차트 찍고 차트 디자인 탭에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차트 제목, 축 제목, 데이터 레이블 이런 이름표들 넣은 적 있죠? 범례 뭐 이런 것들. 그럼 차트 제목을 어디다가 넣을까요? 차트 위에 넣어야겠죠? 네, 차트 위에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사실. 그리고 연동시키는 거 아시죠? 이제는 차트 위에 넣고
우리 A1셀하고 연동되도록 하는 거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먼저 는 쓰고 우리가 A1셀을 클릭했었죠? 는 쓰고 여기 정보통신 서비스 하는 A1셀을 찍고 엔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는 쓰고 하셔야 돼요. 여기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 가운데 위에 수식 입력줄에 와서 는 쓰고 찍어야 돼요. 는을 먼저 입력해놓고 A1셀을 클릭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가 바뀌면 따라 바뀌도록 연동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번은 부가통신 서비스 계열의 2023년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되도록 합니다. 부가통신 서비스가 약간 연한 색깔이죠. 약간 연한 색깔 막대기죠. 얘를 근데 그냥 한 번만 클릭하면 어때요? 다 잡히죠. 옆에 2022년, 2021년 다 잡히는데 우리가 여기 하나만 표시할 거죠, 지금? 그림에는 밑에 그림에는 여기 하나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만 표시하려면 그때 어떻게 했어요? 따로 한 번 더 찍었죠. 그러니까 한 번만 찍으면 다 같이 잡혀가지고 다 같이 나올 거거든요. 다 같이 데이터 레이블이 달리는데 잠깐 쉬었다 한 번 더 찍으면 따로 얘만 선택이 가능했죠. 한 번 더 클릭을 한 다음에 따로 여기만 잡혔으면 데이터 레이블도 방금처럼 데이터 레이블 역시 차트 디자인 탭에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하세요. 차트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위치는 어디다 표시하는 게 맞을까요? 예. 안쪽 끝에가 맞겠네요. 그죠? 그림하고 맞으려면. 안쪽 끝에가 맞겠죠? 가운데 하면 안 맞잖아요. 그림하고. 그림하고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계속해서 또 전체 계열의 그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각각 빵 퍼센트로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지금 보면 그림에는 막대기들이 막 아예 그 거의 분리되다시피 했네요. 그죠? 그런 게 다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겹치기 이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막대기나 저처럼 마우스 오른쪽 쪽 눌러서 아무 막대기든 어디든 찍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서식에 가보세요. 막대기를 찍어야 돼요. 아무 계열이든 상관없어요. 그 밑에 있는 계열이든 위에 있는 계열이든. 그래서 그 계열 서식에 가보면 그 계열 겹치기하고 간격이 있습니까? 아무 막대기나 상관없다고요. 위에 있는 막대기든 밑에 있는 막대기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서식, 데이터 계열 서식, 마우스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시면 있잖아요. 그 계열 겹치기. 얼마로? 0%로? 네, 각각 0%로 하라고 했군요. 전부 다 빵빵으로 해주세요. 빵. 그리고 여기도 빵. 네. 그러니까 완전히 겹치는 게 아예 없어져가지고 분리가 돼버렸죠. 어때요? 그림하고 똑같나요? 차트는 이와 같이 뭐 마우스 오른쪽 뭐 서식,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예,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대부분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잘 기억이 안 난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뭐 눌러서 바로 가기 메뉴에서 뭔가 찾아보세요. 네, 그게 잘 되니까. 지금은 네, 막대기 아무 막대기나 마우스 오른쪽 계열 서식에서 이렇게 계열 겹치기 그리고 너비를 빵빵으로 줬습니다. 다 됐네요. 이렇게 해서 2급 비용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